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씨 공식 팬카페죠. 영웅시대 팬카페에 앞에 문구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느새 202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듀 2023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임영웅 씨 콘서트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영웅 씨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축구 영상인데요. J풋볼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축구 선수인 이정진 씨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3일 전에 올라간 영상이었네요. 이 청춘 FC라고 하는 팀에 합류해서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이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됐답니다. 이 청춘 FC는 2002년 월드컵 레전드인 안정환 감독님, 이을용, 이훈재 코치님이 계셨던 KBS 축구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대요. 전 몰랐네요. 청춘FC 헝그리 11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이분이 청춘FC 팬이었는데 선수들하고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춘FC의 상대팀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턴즈란 팀이라고 하면서 청춘FC의 상대팀이 리턴즈 팀인데 여기에 대단한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리턴즈에는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이승열 선수, 지난번에 서울FC 시축 때도 봤죠. 윤영선 선수, 그리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임영웅님까지 오셨는데 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너무나 축구를 잘한다. 실력도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왜 그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SNS에. 지난번에 축구 유튜버 분이랑 사진이 SNS에 올라와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축구를 했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임영웅 씨 축구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아마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댓글 중에 보면 임영웅 씨가 개인적인 시간을 좀 잘 쉬면서 충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댓글들도 있었는데 최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축구하면서 자신의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듀 2023 제가 아까 문구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한 해 방송계, 연예계 그리고 음악계를 정리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좀 독특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영웅 씨가 KBS, SBS에서 인기를 입증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한 해의 예능계를 돌아보는 결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OTT 서비스가 생겼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거예요. 티빙에 임영웅 씨 콘텐츠를 봐야 되니까 많이들 가입을 하셨을 텐데 OTT 예능이 굉장히 독해지고 그 다음에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오면서 지상파 방송에서도 예능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번에 지상파 3사의 예능에 대한 기사입니다.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위기 속에서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재감을 빛낸 지상파 간판 예능들부터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2023년 예능을 정리하는데 임영웅 씨 파워에 대한 제목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중간에 그 내용을 요약한 소제목들이 있는데 KBS는요. 상반기는 임영웅 씨로 시작해서 하반기에 골든걸스로 끝났다는 소제목이 달렸어요. KBS 상반기 임영웅 파워, 하반기 화제의 골든걸스라는 제목의 소제목이 달렸는데 KBS는 예능 프로그램이 오래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10년 너끈하게 유지하고 있는 예능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올해 KBS가 좀 어려웠었죠. 특히나 KBS 예능 간판이라고 하는 1박 2일이 거의 유일하게 올해 KBS 예능 중에서 시청률 2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월에 10%를 기록하고 계속 장기간 침체였다는 거니까요. 사실은 주말에 제일 핫한 시간에 편성된 예능마저도 2자릿수를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만 봐도 시청률을 예전처럼 보시면 안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가운데라고 했어요. KBS가 제일 잘 나가는 예능이 2자릿수가 아슬아슬한 거잖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가운데 KBS에서 유독 남다른 성적표를 낸 스타 예능이 있다. 요약하면 상반기에는 마이 리틀 히어로의 임영웅, 하반기에는 박진영과 골든걸스
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홍김동전은 지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영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근데 상반기 공영방송 예능의 키워드가 임영웅인 겁니다.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송된다고 했을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예능은 예능인데 매운맛이 아니라 굉장히 순수한 맛이잖아요. 5월과 6월에 5부작으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송이 됐는데 처음에는 가늠이 안 돼서 어떤 모습의 예능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2월에 임영웅 씨가 LA 콘서트를 갔을 때 있었던 일들과 함께 촬영이 된 거였는데요. 그래서 I am hero the final 나왔을 때 마이 리틀 히어로라고 하고 그 차 타고 지나가는 임영웅 씨를 보면서 도대체 저건 뭘까.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 리틀 히어로 가지고 1집이 I am 히어로였잖아요. 그래서 2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죠. 아티스트의 모습도 많이 담겼습니다. 콘서트를 가슴 설레하면서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본인도 여기 공연장에 서 있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어 할 만큼의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채로운 임영웅 씨 매력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콘서트를 준비하는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의 임영웅 씨 모습도 있었고, 솔직담백한 모습도 있었죠. 이렇게 검은색 안경 끼고 자다가 일어난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음식하는 임영웅 씨 모습도 볼 수 있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다채로운 매력의 임영웅 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는 상반기가 임영웅 씨 파워였다면 SBS도 임영웅 씨 파워를 실감하는 한 해였죠. SBS, 여기도 임영웅 파워라고 썼습니다. 아니, 방송사가 우리나라 지상파 3사잖아요. KBS, MBC, SBS인데 두 군데 출연했는데 그게 다 임영웅 씨 이름으로 예능 자체가 요약이 된다 그러면 이 아티스트는 진짜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SBS 같은 경우에는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돌싱포맨, 동상이몽2, 골 때리는 그녀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심장 리그, 손대면 하플, 동네 멋집,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군요. 제가 요즘 지상파 예능을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이거 처음 보는 이름도 되게 많아요 지금. 예, 마이 리틀 히어로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는 또 임영웅 씨 때문에 제가 본 거잖아요. 특히나 이 미운 우리 새끼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 아까 두 자릿수 시청률이 지상파 예능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미운 우리 새끼는 그래도 두 자릿수 시청률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잘 되니까 스피노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 등장하는 태어난 지 한참 된 아들들이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싱포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운 우리 새끼에 임영웅 씨가 스페셜 MC로 출연을 해서 미운 우리 새끼 최고 시청률 16.1%. 임영웅 효과를 제대로 본 미우새였다. 예, 진짜 놀랐어요. 게다가 미운 우리 새끼 임영웅 씨 출연분이 최고 시청률 기록하니까 임영웅 씨 출연하기 전에는 임영웅 씨 얘기로 시청률이 나오고 임영웅 씨가 출연하고 나서는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팅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정도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예능을 정리하다 보니 지상파 2개 회사는 임영웅이라는 3글자로 요약이 된다는 건 이런 파워가 있나. 올해 음원 2개 나왔고 시축했고 콘서트 했고 정중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임영웅 씨. 올해 예능계에 출연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사람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올 한 해 예능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임영웅 씨 시즌 그리팅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죠. 버전 2인데요. Always on my mind 무드 트레일러 버전 2가 게재가 됐습니다. 임영웅 씨가 시즌 그리팅 컨셉에 맞춰서 스타일링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고 싶었어 이런 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서 시즌 그리팅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시즌 그리팅이 28일부터 배송이 되니까 곧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저렇게 거꾸로 돌릴 수 있냐고. 너무 귀엽고 어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번에 시즌 그리팅 2개 버전이 있잖아요. 키트 버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탁상 달력, 다이어리, 포토 스티커, 포토카드, 스탠딩 달력, 포스터 달력, 메시지 카드,
그리고 히어로를 찾아라 게임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제일 저는 궁금한데, 그래서 보드게임 하는 사진을 올렸을까요? 히어로를 찾아라 게임 패키지 8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 캘린더 버전은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통 안으로 왔었던 월 캘린더 버전은 벽걸이 달력이랑 이렇게 통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구매를 했는데 사실 뭐 기능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임영웅 씨 얼굴 보려고 사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도착하면 제가 이렇게 언박싱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SNS에 이런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무드 트레일러가 지난번에 이제 캠핑하는 것 같은 무드 트레일러가 하나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귀여운 버전 여러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트레일러 안에 담겼는데, 오늘은 일단 귀여운 버전만 풀어준 것 같다고. 30대 초반이잖아요. 오늘은 귀여운 버전. 이게 이 나이에 가능하다는 게 놀랍죠. 그 다음에 제가 본 댓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내가 아는 182cm 중에 가장 귀엽다고. 키가 큰 친구는 귀여운 거 소화하는 게 좀 어색하나 봐요. 근데 임영웅 씨는 귀여운 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영웅 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해줬던 그 핑크색 트레이닝복 있잖아요. 그것도 소재가 벨벳이잖아요.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품절은 품절이고요. 심지어는 이 사이트에서 지금 제일 판매 많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크메드라비 11만 9천 원이에요. 후드 티셔츠만. 바지는 또 따로 사셔야 되는데 바지는 10만 9천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재입고 알림 SMS라고 되어 있는 거 국내 배송 품절이에요. 둘 다. 사이즈가 1도 있고 2도 있는데 둘 다 품절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진에는 여성분이 입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상이고요. 제가 아침에 요 아크메드라비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판매 랭킹이 뜨잖아요. 1위는 요 핑크색 후드, 2위는 핑크색 후드 밑에 입었던 바지. 그래서 1, 2위 랭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한 20만 원 조금 넘으면 상하이를 다 사실 수 있는 모양인데, 그 작은 사이즈가 먼저 떨어진 거를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작은 사이즈를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품절이 됐네요. 예. 키링에 이어서 임영웅 씨가 입었던 의상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눈치를 채시고 빨리 찾아내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크메드라비, 임영웅 씨 때문에 제가 새로운 브랜드를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지난번 대구 갔을 때 물건 사러 가서 그것도 검색해보고, 부산에서도 검색해보고 이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명한 브랜드보다 이렇게 그 MZ세대들의 인기 많은 좀 그런 특색 있는 브랜드 옷을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코디 하시는 분께서 하셨겠지만. 예. 근데 임영웅 씨 그 헤어스타일도 너무 귀여웠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 댓글이 자꾸 와닿더라고요. 내가 아는 182cm 중에서 가장 귀엽다. 의상 소화력이 진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상 사복 소화력도 훌륭하지만 의상 소화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베이직 로고, 리벳 포인트. 리벳이면 여기 안에 단추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단추가 좀 특이하죠. 그 리벳 포인트가 있는 핑크색 후드라는 뜻인데, 이 회사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 갑자기 왜 품절됐지? 이랬을 거예요. 이유를 모를 거예요. 제 생각에. 알 수도 있겠네요. 협찬을 했으면. 근데 만약 구매를 해서 입혔으면 모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뉴스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올해 기부가 많이 줄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웅시대 분들은 이웃과 나눔하고 실천하는 캠페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 제일 편리한 건 요즘 휴대전화로도 기부하실 수 있으니까 태그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까지도 기부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올해 기부와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기부 방식이 막 어떻게 바뀌어요? 기부는 어떻게 지금 많이 되고 있나요? 이런 10가지 질문 중에 10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부 방식도 변화하는데요. 그랬더니 요즘에 기부를 특이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녀 탄생일,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하는 기념일 기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에서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하는 팬덤 기부 등이 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수 임영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다. 전국의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금, 모금은 물론 봉사 나눔 모임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팬덤 기부의 이름은 넉자인 거예요. 영웅시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나의 최애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응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물질로 그 다음에 노력봉사로 기부하고 계시는 영웅시대 팬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저희도 작게나마 정기 후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가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정기 후원을 앵커리 똑TV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힘내서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